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교양학부의 박혜경 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융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융합교육이 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지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융합교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005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당시 산업혁신 포럼에서 미래경제 돌파구는 하나의 비즈니스 분야나 단일한 기술이 아닌 융합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토플러는 제품이라는 사물에 문화, 경험, 콘텐츠, 커뮤니티 등 지식을 융합하는 것이 지식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며 그것이 융합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했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감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융합은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융합교육, 스팀 교육, 융합형 인재, 다빈치형 인재, 잡스형 인재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융합교육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융합은 단순히 이질적인 분야 간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이질적인 분야들이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다른 무언가를 생성해내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융합의 핵심은 단순히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토대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함께 작용하게 되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실생활 속에서 내가 왜 융합을 배워야 할까, 융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죠. 요즘 카페 창업을 많이 합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커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커피의 품종이 무엇이 있고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커피로 만들 수 있는 음료 레시피는 무엇인지, 여기까지는 바리스타 자격증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카페에서 커피만 팔지 않죠. 쿠키나 케이크를 팔기도 하고 홍차나 녹차, 허브티 주스 등 커피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도 팝니다. 그러면 커피에 대한 지식 외에 제과 제빵에 대한 기술과 지식도 필요하겠네요. 여기까지는 유사한 분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배달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음료는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예쁜 포장 용기를 제작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좀 더 차별화된 카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끝일까요? 카페가 성공하려면 고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겁니다. 주변 상권을 파악하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잘 짜야겠네요. 나의 상품의 장점을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경영과 마케팅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겠네요. 나아가 무역관계나 기후변화로 인한 커피 시장의 변화, 다른 국가의 커피 소비량 증가 감소 등 커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원두 가격이나 수급에서의 위험을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커피나 제과 제빵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카페 창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해 남들과는 차별화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포장 용기를 개발하거나 남다른 디자인으로 카페를 꾸미거나 고객의 니즈를 고려하여 경영 전략을 짜거나 국제학, 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커피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등 카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융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융합적 사고를 하고 있고 융합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융합 사례를 살펴볼까요? 자율주행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챌린지를 기점으로 자율주행차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2004년 첫 번째 대회의 경우는 단 한 대도 풀코스를 완주한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열린 두 번째 대회에서는
전체적으로 2004년대의 기록보다 더 좋아졌고요. 풀코스를 완주한 차량도 5대나 되었죠. 참고로 우승한 팀의 자율주행차 이름은 스탠포드 경주팀의 스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대회와 두 번째 대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초반에 다르파 챌린지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로봇공학자들로 하드웨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대회를 기점으로 완주를 위한 해답이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자율주행을 위해 머신러닝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지형 탐지 알고리즘을 향상시켰는데요. 이 알고리즘에는 베이스 정리라는 확률 이론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지형이나 장애물 탐지를 위해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기술을 도입하였고 컨볼루션 기법을 활용하여 이미지 인식 기술을 향상시켰는데요. 참고로 컨볼루션 기법은 생물학자 데이비드 허블과 토러스텐 비셀의 동물 시각 피질 작동 원리 연구 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수학, 생물학, 인공지능과 카메라 기술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가 활용되었네요. 만약 로봇공학자들이 계속 로봇공학 분야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찾으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해결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실용화와 무관한 학문 분야일까요? 2018년 네이처즈에 발표된 MIT의 도덕기계 연구를 살펴보죠. 도덕기계 연구를 통해 MIT 연구팀은 탑승자 또는 보행자 중 한쪽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차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정성 문제 역시 자율주행차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학 분야에서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전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문제나 윤리 문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준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겠죠.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심리상담 분야 중에서 통합예술 심리치료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들어보셨죠? 이런 분야를 말하는 건데요. 이 분야에는 사회학, 치료학, 예술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서치료를 예로 들어볼까요? 독서치료는 단순히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심리상담 상황과는 다른 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치료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개인의 심리적인 아픔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학교육이나 일반적인 심리상담 이론과는 다른 이론적 바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문학이나 일반 상담 분야와는 다른 독서치료만의 독특한 이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독서와 심리상담이라는 두 개의 큰 분야가 만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1 더하기 1은 3, 즉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현실에서 한 가지 분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융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 교육 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역시 연계융합 전공이나 마이크로 디그리, 디스커버리 학기 등을 운영하고 있죠. 융합형 인재로 가는 첫걸음은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가는 태도, 다른 분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융합형 인재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독서와 토론이 융합교육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유튜브 등 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텍스트나 매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내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지식을 접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토론은 어떨까요? 다른 학문 분야 사람들과의 토론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독서 치료와 같이 두 가지 분야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융합 인재가 되고 싶다면 대학에서 운영 중인 연계융합 전공이나 융합을 주제로 한 교양 교과목을 수강해 보세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수강 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계융합 전공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의 계획서나 강의 교재를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계융합 전공을 들은 적 있는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주의해야 할 점이나 미리 공부해두면 좋은 선수 지식은 없는지 물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학문 분야 간 협업은 중요해질 것이고 다른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융합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타인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태도, 새로운 지식을 찾는 흥미와 노력입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는 다른 나만의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능력, 역량을 만들고 싶다면 융합에 답이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다면 여러분의 카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른 카페와 차별화된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나와 같은 학문 분야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약간 다른 무언가가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에서 나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